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 고민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8월 초에 서대문구 난가자동에 있는 네. 현대 아이파크를 구입했거든요. 네. 그 제일 작은 평수요, 25평이요. 근데 그거를 매수 시기가 언제쯤 하면은 좋을까 싶어갖고서 전화 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약 한 2개월 정도 전에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아파트를 하나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네. 남가자동의 아이파크. 남가자동. 네, 이거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요. 실거주 겸, 예. 그러면 지금 이곳에 살고 계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쯤 매도하고 또 좋은 투자 네. 전략 세워야 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개월 전에 구입해서 입주까지 하셨는데 벌써 궁금하세요? 네네. 네. 왜냐면 궁금해하실 이유가 없는데 혹시 이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도 갖고 계세요? 아니요, 다른 건 안 가졌는데 네. 그걸 언제까지 보유했다가 다시 또 다른 자, 일단은 큰 걸로 일단은 갈아탈 수 있을까 1주택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1주택을 활용한 재테크라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다행히 이제 실거주를 하시니까 거주 네. 요건은 자연스럽게 채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구입하고 나서 2년은 무조건 채우고 내가 매도를 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년 뒤에 매도를 하셔도 매도 시기로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를 구입하셨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작은 평수고 네. 경제적으로 돈도 적고 그래갖고요. 작은 평수고 금액적인 부담도 조금 낮았고 네네. 또 가재울 뉴타운이라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네네.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전하고 완전 다르고 또 예. 특히나 이제 6구역이나 5구역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또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 가재울 뉴타운이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이 남가자 재개발 구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2만 세대의 개발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죠? 네. 거의 마무리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안정화를 이루기 시작해요. 이 새 아파트가 마지막으로 입주하고 나서. 그런데 네. 지금 구입하셔서 입주하시는 이 아파트는 이 지역 내에서는 입주 차이는 조금 나요.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를 대비하면 5구역하고 6구역하고는 입주한 지 한 20년 차이 날 거고 기존 뉴타운 개발 완료돼서 입주한 단지들하고도 거의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차이도 물론 발생을 해요. 입주 차이도 발생을 하고 가격 차이도 발생을 하는데 조금 우리 남가자 현대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로 발생을 하냐면 새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내 구 아파트의 매매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새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매매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계속 시장 여건을 형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새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나면 이 아파트들이 입주했을 때 가격이 강세가 아니고 입주하고 보편적으로 한 차례 임대가 돌았을 때, 즉 입주 2년 후부터 본격적인 가격 형성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아파트가 남가자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자 5구역하고 6구역이 거의 19년 말 2020년 앞으로도 1년 뒤에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나는 이제 구입한 지 2달 됐으니까 이 새 아파트들이 입주하면 1년 지나가는 거고 또 입주 때 되면 내가 1년 지나가는 거고 또 이 새 아파트가 입주한 지 2년 정도 지나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 시기까지는 내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우상향 패턴을 조금 더 그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고 좋다라는 거죠. 네. 내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대상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게 아주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2년부터 채우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2년 됐을 때 팔 것인지 한 1년 더 있다 팔 것인지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게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 벌써부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전에 이사하셨는데 벌써부터 약간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선 2년 거주 요건 채우시고 그때 마음 편하게 다시 한번 상담하시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때 저희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예, 청량리 네. 정농동 신성미소짐하고 네. 용산의 리버힐 삼성아파트 그 투자 목적으로 어느 네. 게 좀 좋은가 네.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보셨는데 투자 네네. 목적으로 이제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실 목적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먼저 청량리 전농동의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하나 보셨고 또 하나는 용산의 리버힐 삼성 아파트 두 개를 보셨어요. 두 개 다 좀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지요. 어느 게 조금 더 좋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곳은 용산, 한 곳은 청량리. 네. 이곳을 지금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투자 목적이 주 투자 목적이 지금 들면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하신 거고.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나의 목적은 투자, 그 중에서도 갭 투자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죠. 갭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갭 투자의 가장 큰 목적 뭐냐면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목적이 일단 분명하다라는 거는 목적은 분명히 갭 투자예요. 그러면 네. 갭 투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 가격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가격의 격차가 작은 것을 투입하는 게 사실 갭 투자의 목적하고는 더 맞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지역적인 가치죠. 결국은 지역 가치가 내가 누가 더 크게 상승해 줄 것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지역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뭐 청량리의 호재나 용산의 호재나 우리가 크게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곳 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역 거점, 즉 그 예전으로 치면 부도심에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적인 가치 상승에 있어서 두 곳이 모두 누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조금 힘들어요. 단지 우리가 시기는 조금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기는. 네.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청량리는 지금 어때요? 청량리는 지금 전농 다시미 뉴타운을 포함을 해서 청량리 주변에 뭐 재개발 구역까지 해서 현재 개발이 이미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용산은 지금 어때요? 앞으로 용산은 현재 아직 개발이 시작한 게 아니고 향후 이제 개발을 할 곳인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럼 이것이 뭐냐면 시기적으로는 내가 네. 갭 투자를 들어왔을 때 내가 만약에 갭 투자의 기간을 좀 단기적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한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시기가 우리가 투자라는 건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지금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청량리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거를 조금 갭 투자긴 갭 투자지만 중장기로 보겠다. 좀 오래 놓고 보겠다. 10년 이상의 중장기로 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용산의 개발의 크기가 사실은 청량리보다 더 큰 거는 분명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용산이 맞아요. 네네. 지역으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면에서는 사실 두 곳 모두 갭 투자로 들어가는 지역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두 곳 다 많이 들어가요. 근데 갭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인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대 금액은 지금 청량리가 보신 아파트 단지 중에 청량리가 더 비싼가요? 리버힐이 더 비싼가요? 용산이 리버힐이 제가 생각하기엔 한 1억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 가격 차이가 1억 이상 차이 나는 상태에서 전세가율은 두 곳이 지금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예예. 그러면 가격은 누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냐면 용산이 청량리보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죠? 예예. 그러니까 비용도 조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용산을 택할 것이냐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면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청량리를 선택할 것이냐 결국 이 싸움이 딱 된 거잖아요. 그죠? 예예. 그러면 딱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내가 갭 투자를 했는데 기간을 얼만큼 보신 거예요? 한
한 3, 4년요. 3, 4년. 3, 4년이면 단기잖아요. 그죠? 네네. 이때는 당연히 단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청량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량리를 선택하셔서 거쳐가는 거죠. 청량리를 거쳐서 용산을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곳이 동시에 지금 호재는 다 똑같은데 먼저 움직인 곳이 청량리니까 먼저 움직인 곳에 들어가서 내가 수익 창출을 하고 그 수익 창출을 얻은 걸 가지고 용산을 들어가서 좀 더 긴 수익 창출을 보는 거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 아파트 중에서는 이 투자 기간, 생각하셨던 기간과 맞는 아파트, 오히려 청량리 쪽의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46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잠시 끊겼는데요. 먼저 그럼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368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이 현재 2억 정도 있습니다. 투자할 지역으로 합정동과 불광동, 제기동 이곳 중에 한 곳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더 유망한 곳이 있다면 이 밖에 다른 지역도 추천해 주세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우선 세 개의 지역을 좀 보셨어요.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합정동, 불광동 그리고 제기동입니다. 어떤 지역이 좀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이 서울에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지역을 선정하겠다. 그럴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우선시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거든요.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딱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전부 다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을 놓고 판단을 할 때 그 위상이 어느 정도 높은 위상을 갖고 있냐를 먼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도심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거점이 좋습니다. 지역 거점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 도시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인 도시 기본 계획에 딱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금 합정이나 제기, 불광 같은 경우를 딱 놓고 봤을 때 불광이나 제기는 이제 청량리권이죠. 여기는 뭐냐면은 광역 거점이에요. 광역 거점은 뭐냐면 우리가 부도심 생각하시면 돼요. 즉 도심 다음으로 활성화되는 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합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어디냐면 지역 거점이에요. 지역 거점이지만 마포권에서 가장 젊은 세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다 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고, 그러면 광역 거점이 더 크냐 지역 거점이 더 크냐 그럼 당연히 광역 거점이 더 큰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불광 쪽 같은 경우는 연신 내에 GTX 때문에 불광이 크는 거고, 제기동 같은 경우도 이 청량리의 GTX하고 청량리의 개발 때문에 제기동이 뜨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역적인 지역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역까지 같이 바뀌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같은 광역 거점 중에서도 청량리 거점인 제기동 쪽이니까 일단 첫 번째 크기로 놓고 봤을 땐 당연히 광역 거점인 두 곳을 비교하시는 게 맞고, 광역 거점인 두 곳 중에서는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교통망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청량리 쪽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서울의 모든 곳을 각각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곳 말고도 다른 곳들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지금 선택하신 곳은 대표적인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이면서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적인 선택은 잘 하셨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발의 호재가 더 큰 말씀하신 세 곳 중에서는 청량리 쪽인 제기동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좀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잘 선택하셨지만 세 개의 지역 중에서는 그래도 제기동에 손 들어주셨으니까요. 이제는 그 지역적인 분석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노원구 중계로 본동 네. 현대 2차 아파트에 대해서 네. 네, 그 향후 전망과 네.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매도 시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 네, 실제 거주도 좀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본동의 현대 2차 아파트에 실제로 살고 계시고 이걸 좀 언제쯤 매도하고 또 옮겨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중계본동의 현대 2차라고 말씀하실 그 불암산 네네. 밑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아, 이곳에 오래 거주하셨어요? 지금 이 집에 살기는, 네네. 한 13년 됐어요. 아, 오래 거주하셨어요? 네네. 근데 뭔가 뭐 좀 불편하세요? 크게 불편한 건 뭐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죠. 네, 교통편이 철저히 크게 불편하다. 그게 네네. 사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네. 우리가 중계동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때문에 왔거든요. 학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중계동을 우리가 찾는 이유는 바로 학군 때문에 찾아요. 그죠? 네네. 근데 학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울에는 이렇게 3대 학군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3대 학군에 포함된 곳 중에서는 사실상 이제 주거비 부담으로 놓고 보면 주거비 부담이 그래도 조금 덜한 곳이에요. 그죠? 네네.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학군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계동을 선택하는데 그렇다 네네. 보니까 사실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학군의 목적을 내가 만족시키고 나면은 다 어떻게 돼요, 여기를? 떠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집값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할 수가 없는 곳이 이게 중계동인 거예요. 네. 이 단점이, 중계동 지역의 단점이. 네. 대신에 또 무슨 장점을 보유하고 있냐면 오래된 주택가라는 장점은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럼 오래된 주택가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오래된 아파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내가 네. 재건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은 미래 가치가 높아지니까 새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네.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서 가격 상승률이 높은데 사실 네, 네. 보유하고 계신 현대 아파트가 아직 재건축 연한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 보니까 세대 수도 별 많지가 않아요. 현대 2차가 보니까 네네. 이 200세대가 안 되죠. 네네. 140세대예요. 네, 140세대면은 사실상 네. 만약에 재건축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네.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시너지가 효과가 크지가 않아요. 아,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더 많으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그래서 네. 실거주하고 학군의 만족도를 성취를 하면서 실거주하기는 좋지만은 사실상 부동산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가격 상승 여력을 앞으로도 보이기는 쉽지가 않다. 아,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네.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미 네. 학군 때문에 오셨지만 학군의 목적을 내가 채우셨다라면은 네. 이주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 네.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그동안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주변 집값 대비 또 내 집값이 상승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주를 네. 하려면 비용을 조금 많이 보태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네, 있잖아요. 네. 보태더라도 내가 네. 너무 부담이 되는 곳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지역 내에서 내가 조금 더 부담이 낮으면서 그래도 미래 가치가 높은 곳 쪽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노원역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네. 노원역 쪽에 또 주공 아파트 살피시면서 가격이 더 싸다라고 그런 단지 가시면 안 되고 네. 노원역 쪽에 보면은 용적률이 150%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몇 개 단지가. 네네. 그런 단지를 조금 거주지를 옮겨 놓으신다라면은 네. 앞으로 이 중계동에서 거주하시면서 얻지 못했던 이익 있잖아요. 네네. 그걸 앞으로 그쪽 가서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이거 네. 이전하세요. 아, 네. 주거지를 한번 바꾸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이번에요?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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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원역 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선생님, 어떤 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은평구 응암동 녹범역 2편한 세상 캐스 25평 네.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녹범역 새 아파트들 상승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2020년 5월에 입주하는데 네. 의무 거주 기간 2년 실거주 후에 네. 매도하거나 매도해서 타 지역으로 옮길지 네. 아니면
2년 뭐 전세 준 후에 입주해서 4년 정도 보유한 뒤에 매도할지. 또 하나는 네. 저기 GTX 완공시까지 길게 가져가야지 좋을지 제가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금 응암동에 위치한 녹번역 2편한 세상캐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언제 매도해야 하나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아파트를 갖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제가 입주권을 1월에 샀거든요. 1월에 사셨어요? 올 1월에? 예, 올 1월에 샀는데. 조합원권을 승계 받으신 거예요? 예, 받았는데 네. 제가 좀 서울을 잘 몰라가지고 좀 가격 좀 저렴해서 사긴 했는데 좀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들어오르는 것 같은. 자, 제가 지역 특성을 좀 몰랐는 건지 몰라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요. 예. 위치 좋은 거 잘 하셨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서울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가격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특히 이제 그 보유하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응암 2구역이었는데 이 지역 내에서는 새 아파트 치고 단지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2,000세대가 훨씬 넘으니까. 네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이 응암 1구역이 또 지금 재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 지역, 노번역 일대에만 이 지역에만 지금 3,000세대가 훨씬 넘는 대규모 주거 타운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보다도 입주한 이유 있죠. 입주하고 이후 또 응암 1구역까지 입주한 이후 그때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할 단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 요건 2년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주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할지 아니면 임대를 놓고 임대를 2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거주 요건을 채울지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요건을 규제적인 요건을 내가 제약을 받을 때는 채울 수 있으면 먼저 거주 요건을 채워 놓으시는 거예요. 거주 요건을 채워 놓으시고 나서 일단 그럼 2년이니까 그럼 이 주택 말고 지금 거주 요건까지 생각하셨다라는 이유는 이거를 지금 비과세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주 요건을 채워놓고 나야 내가 자유로운데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고 일단 임대 먼저 놓고 나중에 거주 요건 채워야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내가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거주 요건 2년 채우세요. 2020년에 이게 지금 입주 예정이니까 그럼 이거 입주하고 나면 2022년이잖아요. 2년 거주 요건 채우고 나면 아마 그때 가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1구역 입주한 이후에 파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확률이 높은데 우선은 2022년 2년 거주 요건 채우고 나서 반드시 연락을 한번 다시 한번 주시고요. 당연히 내가 먼저 규제적인 제약 요건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일대가 그다음에 그 GTX가 이 녹번역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GTX가 사실 녹번역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거리가 너무 멀어요. 왜냐하면 연신내역에 GTX가 쓰는 거고 이 불광역까지는 여기가 불광역이 더블 6호선하고 같이 환승역이 되면서 같은 연신내 생활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불광역까지 영향이 미치는데 녹번역까지 GTX의 영향이 내려오기가 조금 머니까요. 그 기대를 하지 마시고 녹번역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지금 재개발 정비들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기대하시고 조금 더 내가 일단은 중기적 이상으로 보겠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입주해서 2년 거주 요건 채우고 나서 다시 한번 연락 꼭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